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의 사연자입니다. 20대 시절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두 아이를 키워왔어요. 이미 3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고 이제는 제게 신경을 쓰며 보살피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챙기라고 신경 써주며 연락하고 이젠 그들이 제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들이 다 결혼에 독립하고 집안이 텅텅 비어버려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집안 곳곳에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이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위해 짓은 집은 이제 너무 커 보이고 한동안 그들이 어릴 때 얼른 자랐으면 했던 마음이 이젠 더 많은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딸이 걱정스러워요. 시어머니나 친정, 엄마 역할을 하다 보니 더욱 그렇네요. 시어머니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그냥 며느리들에게 존중해주고 특별히 바라는 건 없는 시어머니가 좋아요. 저도 며느리에게 많이 주고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지 며느리들도 제게 잘해줘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 엄마 역할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상하게도 제 며느리의 사돈과 잘 지내지만 딸의 사돈과는 맞닿으면 어색하죠. 우리 아들이 연애를 하지 않아 결혼시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쁜 아가씨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정말 착해 보여서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그 덕분에 결혼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고 며느리를 좋아해줬던 덕분에 사돈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도 같이 운동을 하면 자주 보곤 해요.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딸이 결혼할 때 내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위와 딸은 원래 몇 년 동안 만나며 결혼 약속을 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하기 전에도 사위를 여러 차례 만났고 결혼이 불가피한 일이 됐어요. 우리 집에서도 사위를 환영했고 아마 상대편 집에서도 결혼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일이 쉽지 않았어요. 딸이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2번이나 상견례에 갔었어요. 처음에는 금방 결혼 소식이 들릴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결혼 일정이 계속 미뤄졌죠. 결국 몇 달 뒤에야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은 그 후에야 했습니다. 그 당시 딸이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시댁과 딸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애를 낳으라는 등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딸은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했었죠. 딸이 집안일에 걱정을 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사위를 통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딸이 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시댁이 딸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 같네요. 그것은 모양이군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저는 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딸이 사위보다 못한 것도 없는데 무엇이 모자란지 환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사위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아내고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안사돈 될 때까지 성격이 어떤지 대충 알게 되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원래 제가 아이를 낳기 어려워서 정말로 많이 고생했었어요. 절도 가 다니고 교회도 다녀오고 약이란 약은 다 썼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태몽을 꾸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글쎄 용꿈은 뭐가 돼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큰 기대를 하고 키워왔어요. 정말로 어렵게 낳은 아이라서 얼마나 소중히 키웠는데 말이 안 되죠. 어렵게 낳은 아이라서 더 소중해하는지 안사돈이 아들을 엄청나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아들을 동반하는 우리 딸이 좀 불쾌하게 느낀 모양이네요. 결혼한다니까 얼마나 서운할지 모를까? 맘 같아서는 데리고 살고 싶어 한답니다. 물론 그렇다면 요즘 며느리들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이 너무 난리를 피워서 말은 못 꺼냈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나도 막내딸을 떠나야 한답니다.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그게 부모의 도리겠죠. 품에서 잘 키워서 때가 되면 둥지를 만들어 내쫓아야 하거든요. 그래도 제 새을 가진 두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니 우리 아이들 농사는 참 잘 지었다 싶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새로운 일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걱정도 많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우리 딸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아들만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서 우리 딸이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도 우리 딸만 칭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될 경우 파혼까지 할 것 같아서 참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예의 바름한 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자랑을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랑스런 채만 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사위는 교양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자식들끼리 좋아서 결혼하는 것인데 그 집 부모님들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들의 결혼을 먼저 시켜준 저로서는 사위 부모님들과 잘 지내지 않는 것 같아서 씁쓸해요. 사위 부모님들끼리 잘 지내면 아이들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 좋을 텐데 쉽게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냥 이렇다고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의 결혼 이후에도 그 집 사돈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명절 때에는 과일이나 고기를 딸에게 보내주는 것만이 전부였죠. 그러던 중에도 어느 날 딸이 사돈께서 새집을 장만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엄마 시아버지도 새집에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갑자기 뭐라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결혼 후에는 이사를 가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자식이 떠난 후에는 기존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려는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두 분이서 자식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시면 괜찮을 텐데요. 청소는 많이 해야 하겠지만 자식들이 자주 놀러오지 않는 요즘은 그냥 둘이서 편히 살면 더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집이 좁아지면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시댁에 갈 때마다 거실에 나와야 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남편 방이라도 있으면 그곳으로 피해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정리를 해서 창고로 만들었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앉을 곳이 없어서 고민이 되네요.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 생각도 아닌데 두 분이서 사는데 집이 커서 이야기도 없이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생각해? 싫어.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데 얼른 손주들을 낳아서 놀러 올 테니까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알겠지. 사돈댁이 자식들을 독립시킨다고 해서 이사 갈 생각하지 마. 큰 집을 정리하고 아파트로 이사 갈까?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이야기고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다. 물론 사돈이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새 집에 들어간다면 이사 선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세상에 우리까지 집들이에 초대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엄마 시부모님이 이사하셨는데 집들이를 한다네. 엄마 아빠도 오시면 좋겠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머나, 그대가 우리까지 초대해 주신다니 참으로 놀랍다. 우리는 그저 이사를 할 뿐인데 선물을 줄만 하면 우리가 가져다 드릴 테니 거절하진 마. 사돈이 먼저 만나자고 해주었으면 당연히 가야지.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우리 시어머니. 성격을 알아요, 엄마. 괜히 화를 내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도 설마 사람을 부를 일로 생각하시겠어? 그리고 이제 너희 시어머니랑 조금 친해져 봐야지. 솔직히 그 전까지 사돈에 대한 생각이 나쁘진 않았어요. 예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거리낄 것 없이 얘기하시는 것 하며 결혼 이후에도 딸아이 통해서 우리의 힘들었던 이야기 종종 들었으면서요. 그러니까 바깥 사돈은 몰라도 안 사돈과는 친해지기 어렵겠다 싶었어요. 아무리 타고난 성격이라고 해도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거리낄 것 없이 사시는 분이신 탓에 제가 참으려고 해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또한 사돈지간에 기분 나쁘다고 다 들키면 안 되고 굳이 딸 시어머니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동안 사돈댁과 친해지지 못하고 대면할 때마다 어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안사돈과 제 성격이 너무 안 맞다 싶었고 또한 그런 안사돈 성격을 잘 아는 사위와 딸아이가 일부러 모이는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주 보다가 불이 날까봐 멀리서 예의를 차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돈과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집들이에 초대해 주신다고 해서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딸은 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지 걱정을 했지만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 자식 보내는 걱정에 싸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애들도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고 자식들도 결혼을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나와의 불필요한 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았어요.
사돈지간이라면 그쪽에서도 적당한 예의를 갖출 것으로 기대했죠. 그래도 집에 직접 초대하고 별일 있겠니 이사하시고 청신도 없으시다면 초대해 주신 것 보면 사돈이나 높은 분인 우리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것일 거라 생각했지만 나는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우리 시어머니 성격 자식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괜히 술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말해줘야 했어요. 중간에 끼어든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맞받아치는 성격도 못 되잖아 나도 그렇고 그렇다고 설마 사돈끼리 별일 있겠니? 부부는 그려지는 상황이 얼마나 신경 쓰이면서도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돈 큐이 컹보이 그분이 안팎으로 이미지 관리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는 딸아이 마음은 알았지만 MOT 캐치 누렌수 콩척첸 BA BOI ROI 트롱 템트리화 누오이 케이처위엔 그래서 결국 집들이에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일은 안 되지만 약하게 할 수도 없었고 사돈의 취향을 모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기도 했죠. 딸에게 사돈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딸은 간단하게 대수롭지 않게 대충하기만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말하신 선물 준비 과정이 정말 귀중하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준비한 선물에 조금 까다로운 편이시더라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실 것으로 기대해봐요. 그리고 속 시원하고 잘 마무리하셨네요. 함께 집들이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날 상견례 때와 마찬가지로 떨림이 있었어요. 알았으면 더 자주 뵙고 싶었는데 모두가 바빠서 사돈을 못 챙겼네요. 그래서 이번에 사돈 내외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남편과 서둘러 준비해서 사돈댁으로 향했어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준비했지만 딸이 과연 사돈이 어떻게 대할지 걱정돼서 마음이 조급했어요. 사돈댁에 들어가니 바깥사돈이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오랜만에 뵙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이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겠죠. 감사합니다. 차가 막히지 않았는지 걱정됐어요.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통배 기회가 없어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과 사돈께서 이야기를 나누며 안부를 물어주고 있었죠. 저는 구두를 벗고 있었어요. 늦게 나타난 안사돈을 보고 인사를 하러 웃음을 보냈습니다. 아, 이른 시간에 오셨군요. 아직 음식 다 안 하셨군요. 제가 주방이 있는데요. 오랜만이에요. 사돈,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주 연락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사돈이 말에 따라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돈이 먼저 휴지를 보는 것을 보았어요. 신발을 벗을 때 쓱 하고 한마디를 남기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휴지야? 딱 너희들에게 맞게 가져왔네. 누가 봐도 내가 가져온 휴지를 두고 하는 말인 걸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속상했지만 곧바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표정 관리가 어려운데 딸과 사위가 들어오면서 아쉬움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엄마, 벌써 오셨네요? 빨리 온 거 아닐까요? 장모님, 어서 오셨어요. 길 찾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너도 들어왔니? 그래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자고 해서 지난번에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보고 속으로 한 말을 하고 들어가려 했지만 그 휴지를 가져갈지 말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 두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상의 차리기 시작되고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스는 별로 특별히 준비된 것이 없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특별히 준비된 음식이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식사하러 온 것이 아니었지만 이런 집들이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의 요리 솜씨를 믿고 기대했는데 겨우 잡채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간단한 밑반찬뿐이었어요. 보통 가족끼리 먹는 밥이면 모르겠는데 손님을 초대한 집들이 음식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엄마는 아마 이게 전부야? 무슨 일 있니? 밥 부족해?
밥 먹으러 온 게 아닌데 우린 다 먹는다고요. 밥은 더 있으니 먹으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이런 집들이 음식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장인과 장모님도 모셔놓고 사돈이 잡채를 안 좋아하거나 입에 안 맞으시면서 왜 이런 음식을 서둘러 내놓느냐고 물어보았어요. 아유, 아닙니다. 우린 다 잘 먹어서요. 밥 먹으러 왔다기보다는 아무 음식이든 주셔도 돼요. 그러나 그들의 반응에 진짜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을 받으면서 한 말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눈치를 보며 대답했지만 아까부터 기분이 상한 여자는 자신이 무시당한 것으로 느껴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대답에 사돈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딸이 왜 시어머니를 걱정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딸의 염려가 심해진 것 같았고 사위조차 자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인 사돈마저 그렇더군요. 당신, 아까 음식을 많이 만든 것 같았는데 정말 그럴 만큼 바빴어? 뭐 했지? 라는 질문의 분위기가 급시 안락하게 약속이 답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여자가 일부러 그러는 줄로 생각했으며 오랜 세월 살림을 한 적이 있는 만큼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든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깥사돈이 하루 종일 요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분명 다른 요리를 준비했던 것 같았고 집이 좁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방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분명 볶고 튀긴 음식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물감을 들고 온 기분이 들었어요. 뭐가 그 음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뒤로 빼버렸는지 음식을 보고 그만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 있던 사람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집 자랑을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 즐기는데 식사는 거의 안 하고 집을 구경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집은 정말 깔끔하고 예쁘네요. 짐을 정리하느라 고생했겠어요. 인테리어도 다 했고 집에 들어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긴 옛날 산 곳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더 비쌈. 그래서 옛집보다 비싼 집에 들어간 것이라 인테리어도 하고 가전제품도 다 새로 산 것이죠. 대단하시네요. 사돈이 오래 살고 있는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니 자식들도 뻘큰일로 계속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집으로 이사 오니 우리도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이 좋더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현재 사는 집이 좋아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추억이 있고 우리는 도시보다 한적한 곳이 더 좋아요. 도심으로 가기가 귀찮다고 하는지 공기도 좋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해요. 아, 나이를 먹다 보니 아파트가 더 좋겠죠.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지만 그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는 할 수 없겠죠. 서울 집값이 아주 비싸니까요. 아이들은 결혼하고 서로 좋게 지낼 일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냥 방관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마도 제 여자가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며느리에 대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관할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접 대처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돌려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그 집을 나오다가 딸이 따라 나와서 미안해하는데 딸이 많은 이유 모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말하길 엄마, 기분 상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기분이 상했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휴지를 가지고 왔다고 했더니 상처받은 모습이었네. 우리 수준에 맞는 선물을 가져왔다며 혀를 찼어. 정말로 맞아. 그래서 엄마는 그냥 들어주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 거기서 싸우면 안 돼. 시어머니 정말 심하신 것 같아. 식기세척기를 받았으면 충분한데 무슨 더 받으려는 거야? 사돈이 여기까지 와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우리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어. 화내지 마.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대놓고는 못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전보다는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면 대꾸를 하던가 뒷말하면 어떻게 할까? 아, 정말 못 참겠어. 차라리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눠야겠어. 이번 일은 엄마가 해결할 거야.
엄마는 알아서 해낼 테니까. 엄마도 방법이 있어. 전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딸일이라면 넘어갈 수 없었어. 집들이 선물로 휴지를 가져갔다고 내 딸에게 혼나는 건 싫어. 그래서 제대로 대접해주겠다는 연락을 남겼지. 사돈이 집들이 초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실 줄 알았으면 저희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할 텐데. 제가 소홀했으니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받은 만큼 보답해야죠.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쉽지만 난 너를 대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겠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 한마디, 한마디. 나도 너를 믿고 있어.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야. 함께하고 싶어. 그날 상에 잡지 않아 덜렁 올려놓은 것만 봐도 뻔해. 그 집에서 우리를 오죽 무시했으면 그랬겠어. 우리 수준 가지고 무시해야 되니까 우리 수준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줘야지. 여자들은 너무 복잡하게 산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당신이 여자들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기싸움에 그냥 당하고 있으면 호구되는 거야. 애초에 기싸움 먼저 걸어온 건 그쪽이고 우리 윤정이 때문이라도 그냥 못 있어.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결국 우리 윤정이만 고생이라고. 당신은 당신 딸이 친정 잘못돼서 무시당하면 좋겠어. 딸아이 얘기가 나오자 남편도 별말하진 못했지만 그날도 그 집 바깥 사돈이랑 바둑 얘기하고 잘 지내던 남편은 저와 안사돈의 기싸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기분 상한 게 있으면 그냥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거죠.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남자들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여자들의 세계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뭐라 하건 말건 꿋꿋이 저의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고 사돈 부부가 집으로 도착했고 저는 반가운 모습으로 안사돈을 맞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꽤 크네요. 세상에. 아이고 이거 무슨 대궐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사시는 줄도 모르고 여태 한 번을 못 왔네요. 그럼 이제라도 자주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 중요한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쉽지만 난 너를 대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겠어.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 한마디, 한마디. 나도 너를 믿고 있어.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거야. 함께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저희 집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시골이라고 생각해오던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조금 놀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 집을 사다 보니 무너져가는 집을 상상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가 죽은 친구에게 집안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 집을 보세요. 제가 이 집을 꾸미는 것은 취미라서요. 시골에서는 하는 게 별로 없어서 돈을 많이 쓰게 되네요. 그래도 확실히 새 집보다 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수억을 들여서 집을 짓는 것도 큰 돈이 걸렸어요. 인테리어만 수억이 든 거고 건축비는 더 많이 들었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경기도에서 주택을 짓는 것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싸요. 돈을 아끼려고 아파트를 살자고 했지만 우리 애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남편의 고집 때문에 주택을 지어야 했어요. 그런데 땜의 운치는 있긴 있어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경기도에 집을 짓는 게 더 비싸다는 사실을 잘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친구에게 수준이 안 맞는다고 느꼈다는 말씀인가 봐요. 네, 안 돼. 저번에 제가 휴지 들고 가서 안 사준 거 기억나지 않아? 너무 큰 소리로 말했잖아. 우리가 사돈 수준에 맞춰 줘야 하는데. 그거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크게 말했어? 사돈 수준 맞춰 줘서 참 좋아했어. 그날 아주 잘 먹었어. 그 진수성찬은 정말 처음이었어. 그래서 이번에도 사돈 수준에 맞춰 상 차리려고 했어. 좋아하면 좋겠는데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 그날 일을 직접 얘기할 줄은 몰랐는데 사돈 얼굴이 완전 빨개져서 혼란스럽겠지. 그래서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고 생각해. 수준에 맞춰 상 차리려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에 내가 만든 음식을 올려놨어. 각자 자리에 밥 한 공기를 올려둔 상중앙에 간장 종지를 올려놨어. 그러고 안사돈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이게 뭐야? 왜 가장에다 간장 올려놨어? 맨밥 먹으라고?
왜? 마음에 들지 않아? 전에 수준에 맞춰 상 차려준 것 같아서 이번에도 안살한 수준에 맞춰 차려봤는데 싫어? 내가 혼잣말로 다속이 나빠졌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같이 하자는 건 뭐야? 뭘 같이 해? 모르겠어. 기분 상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칭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그러나 아직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당신들의 수준이라고요. 저희의 수준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드린 거죠. 그날 받은 모욕을 동일하게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결국 그 여자는 무말로 아무런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사이를 지하에서 구경하던 남자들이 올라왔어요. 그들은 두 사람을 본 후 여보, 상 좀 봐봐. 사람 수준이 뭐냐고 말했는데 간장 종지 하나 놓고 심상찮게 앉아내라고 했어요. 그날 안사돈에게 너희와는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했었네. 자신 돌아보세요 라는 어린 짓을 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되돌아보니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당신도 안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었지요. 왜 그럴까요?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적당히 대해달라 했더니 왜 요렇게 했냐고요? 얼른 사과해. 그러나 나는 맨밥도 제공했지만 그것이 자랑인가요? 그런 행동을 일부러 했던 게 아니겠죠. 결국 안사돈이 설득을 받아들여서 사과를 해주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다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젠장. 대파 삶음 요리에는 10가지의 재료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요리한 음식들을 다시 들고 올 때 상가 부러진 저녁상에 사촌이 자리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다치고 말았다. 어떻게 이리 많이 만드셨어요? 라고 했더니 내가 나의 과실을 사과하는 걸 듣기 위해 지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사촌들에게 그런 대접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제대로 대접해야죠. 사촌들은 소중한 손님으로 생각하니까요. 맛있게 드세요. 부디. 사촌들은 이윽고 기분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어떤 사람이 쉽게 난처한 일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싸울수록 더 가까워지는 법이죠. 이렇게 사촌들과 나도 점차 편안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들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도 밟으면 아프다는 걸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나마 깨달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저도 안사돈과 조금은 잠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저희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고 딸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딸을 믿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사돈끼리 친구처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네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부디 며느리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며느리 친정을 무시하지 말고 먼 친척처럼 가까운 사이처럼 다정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